이번 영상에서는 불면증 완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자는 30년 이상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고 세상에는 그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불면증을 필자는 필자만의 방법으로 완치를 했습니다. 불면증에 대해 완치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한 방법으로 완치를 했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불면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런데 불면증을 완치한 과정을 공유하려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참으로 허점토성이라는 것을, 참으로 허당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면증 완치 방법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으로 그런 인간의 사고가 가진 허점들은 불면증에 관한 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해서 본론인 불면증 완치법에 들어가기 전 필자의 사이트를 선전도 할 겸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허점토성인지도 알려도 드릴 겸 나름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시를 2가지 정도 들은 다음 본론인 불면증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연골에 관해서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무릎 연골은 한 번 망가지면 2번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해 대부분 나름 인정하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무릎 연골을 필자는 완전히 한 번 망가뜨렸다가 다시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일정한 기가 있겠지만 손상된 부위를 고치려는, 치료하려는, 재생하려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의 마모도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0에서 80세 정도는 삽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릎 연골이 닳기만 하고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수십 년, 길게는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릎 연골이 정상적으로 동작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연골의 재생 능력보다 손상 원인이 더 크면 무릎 연골은 망가진다는 것이고 필자와 같이 연골이 재생되었다는 것은 연골의 재생 능력이 손상 원인보다 컸다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일정 기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손상된 연골이 재생할 수 있도록 손상 원인을 연골 재생 능력보다 아주 적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간만 주어진다면 연골은 충분히 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골 손상 원인이 무엇인지 그 손상 원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면 무릎 연골을 일생 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필자의 경우처럼 손상된 무릎 연골을 복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골 손상 원인과 연골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 상식들은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가 허점토성이라는 허당스럽다는 사실은 성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2가지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남성의 사정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점과 여성이 성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 관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의 성은 절대 변할 수 없는 5가지 사실이 기반이 되어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실은 사정시 정액을 체외로 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체 내에서 정액을 체외로 분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액가 시간이 되었으니까 알아서 체외로 뛰쳐나가라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2번째 사실은 그 물리적 힘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립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액을 체외로 분출할 수 있는 압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면 방광, 전립선, 성기세뿐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 그럴 수 있는 곳은 전립선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3번째 사실은 전립선에서 물리적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립선의 혈액을 충혈시켜 전립선 조직 내의 압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4번째 사실은 충혈되는 전립선 내의 그 압력을 남성들은 사정감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5번째 사실은 남성 사정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정할 수 있는 일정 압력에 도달이 될 때까지 전립선의 압력을 천천히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립선 내의 압력을 가늘고 길게 천천히 높이면 사정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남성성의 가장 기본 원리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성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전립선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은 성감이 약 50% 정도, 성생활 시의 남성들의 행동 방식이 약 50%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된 그런 성감과 행동들을 포함한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결국 모두 전립선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점이고, 그런 전립선의 압력을 천천히 높임으로써 남성의 사정시간을 길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립선 내의 압력을 천천히 높이는 방법들은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상식들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사고는 그런 상식들을 남성의 사정지연 방법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생활 시 남성들은 빠른 사정으로 전전긍긍인데, 그런 연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너무나 쉬운 4가지 방법은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성 관련 성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일반적인 성생활법에서 여성의 성감대는 약 40에서 50%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 성감대의 활용도를 100%로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성의 인체 구조를 따져 성감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가장 성감대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체위가 성감대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성 성감대를 활용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언급된 활용도 40에서 50%라는 수치는 설명드린 성생활 시에 부족한 잘못된 4가지 문제점들이 대입되었을 때의 수치들로, 그 4가지 문제점들만 잘 보완할 수 있으면 여성 성감대의 활용도를 100%로 높일 수 있습니다. 언급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역시 세상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단순하고 간단한 일반 상식들 중에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상식들을 여성 성감대의 활용도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 성감대의 활용도는 40에서 5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성감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사이트에 있습니다. 성에 대해 큰 소리치는 남성들은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남성들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즐거운 비명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성생활법 다음에 있습니다. 무릎 연골의 손상 원인과 재생 방법,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4가지 방법, 여성 성감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아래 더보기의 사이트에 있습니다. 한 번쯤 방문을 바랍니다. 본론인 불면증 완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경우의 수도 많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직업관계로 불면증이 자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자는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전날의 야간 근무의 피로를 풀기 위한 낮잠을 자야 되는 날이 있고, 그런 다음날 새벽 출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낮에 낮잠을 잤으니 저녁에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 다음날의 새벽 출근을 위해 필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인체에는 수면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려고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우면 인체에서는 잠을 자게 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하품이 나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것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수면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체 입장에서는 내가 신경 써가면서 수면 기능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네, 앞으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필자의 불면증은 일정하지 못한 수면 시간과 수면제로 인한 인체에 있는 수면 기능의 작동에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면증의 원인으로 불안, 초조, 긴장, 흥분, 기타 등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급된 그런 원인들이 여러 번 자주 반복 발생됨으로써 필자와 같은 수면 기능에 혼란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도 낮잠을 자고 쪽잠도 잡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불면증이란 결국 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 수면량이 부족한 것보다는 잠을 자기 위한 액션이 취해졌을 때 수면 기능이 제때에 작동되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수면 기능을 잠을 잘 자던 시기에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 기능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표현을 했지만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인체 내에서 각성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이고, 각성물질이 분비되지 않으면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면 기능이란 잠을 자려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인체 내에서 각성물질의 분비를 중지시키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불면증이란 각성물질의 분비가 제때에 중지되지 않고 계속 분비되고 있는 증상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필자의 불면증 완치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필자의 몸에 일어났던 각성물질의 분비 문제를 고친 방법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면증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기 위한 액션을 취했을 때 인체 내에서 분비되고 있던 각성물질의 분비를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체 내에서 분비되고 있는 각성물질의 분비를 어떻게 때맞춰 중지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필자는 잠을 자기 위한 액션을 취하면 각성물질 분비가 자동으로 중지될 수밖에 없도록 필자의 행동과 인체의 기능을 하나로 연동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지금 자야 될 시간이고 자려는 액션을 취하면 인체가 각성물질의 분비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필자는 잠을 자는 시간은 오후 11시 정도로 정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인체에서 수면 기능이 반응해주길 바라면서 잠이 오길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흘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사흘밤을 지샌다는 것은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밤을 새운 다음 날이면 낮에 낮잠이 마렵고 피곤하지만 평상시보다 낮잠도 줄이고 운동도 평상시보다 더 했습니다. 즉 잠을 자려는 액션을 취했을 때 잠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각성물질 분비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피곤함을 의도적으로 몸에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4일차 얼마나 뒤척거렸는지 그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몇 시간 후 잠이 깼습니다. 중간에 잠을 깼지만 그 잠 이어가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이런저런 행동을 한두 시간 하다 보면 수면을 원하는 증상인 하품도 나고 눈에 눈물도 다시 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니 아침이었습니다. 4일차부터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일정 시간 뒤척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점차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한 번씩 깬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 때는 수면 기능이 거의 90% 이상 정상 동작을 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수면제는 계속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중간에 잠을 깨는 것은 여전했지만 불면의 고통은 없어졌고 불면증으로 인한 잠이 올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잠을 깨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낮잠을 많이 자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그냥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 피곤함이 느껴지면 20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한 차례 수면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야 정말 필자의 생각이 맞았구나, 불면증을 탈출했구나, 불면증을 완치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누우면 잠이 오니 달콤한 낮잠도 즐겼고 그런 날 저녁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덕분에 밤낮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수면에 대한 고민과 불면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두의 인간의 사고는 참 허점투성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불면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각성물질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각성물질과 인체의 수면 기능, 불면증을 하나로 연결시켜 불면증을 극복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필자와 같은 방식으로 불면증이 완치될지는 필자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필자의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류 최초의 제대로 된 불면증 치료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자의 방식을 한 번쯤 시도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여러 번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썸네일의 뒤에 숫자만 1, 2, 3식으로 붙일 것입니다.